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보입니다. 고민이 뭐니? 네, 세 번째 시간 한재민 작가님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본 방송에서 언급하는 각종 재테크는 출연자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투자는 이제 본인의 판단을 믿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믿으시면 안 된다. 이 말씀 전해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제 막 결혼을 하고 신혼을 시작하는 분, 유아기 자녀를 둔 가족들의 재테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새로운 신세계가 열리잖아요. 안정적인 환경 하나는 필요해요. 재테크에서는 주거용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때로는 그게 전세가 될 수도 있어요. 전략적으로는. 하지만 일단은 좀 매수하는 쪽을 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겠죠. 투자용 주택 그리고 주거용 주택은 좀 다르다. 다들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저의 예산은 이 정도인데 괜찮은 집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거든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지내기 좋은 집, 그다음 또 하나는 투자 가치가 좋은 집. 주거용 부동산과 투자용 부동산은 확연히 다르다. 주거용은 주거 편의성이 좋아야 돼요. 투자용도 이런 게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로 놓고 본다면 주거용 부동산을 고를 땐 이게 몹시 중요한 거예요. 향이나 층, 지역 이 부분이 주거용에선 중요해요. 투자용으로만 생각하는 부동산을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조차도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반지하 좋아하세요? 안 좋아요.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투자용 물건에서 반지하 중에 좋은 건 있거든요. 등기부 등본. 주거용은 갑구, 을구 다 봐야 돼요. 이건 좀 이따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투자용일 때는 매도 가능성이 거의 70% 이상 비중입니다. 내가 살 집을 고르는 분들이라면 내 자본이 70% 이상 정도, 소위 말해서 대출은 30% 이하 정도 될 때가 가장 무난해요. 투자용 물건일 땐 좀 달라요. 어떤 식으로든 내 돈이 적게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로는 전월세를 고르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부분. 월세 같은 경우도 임차인이니까 시설에 하자가 있으면 불편한 건 맞는데 아무래도 전세보다는 덜 민감해요. 임대인 특성도 전세가 굉장히 민감하죠. 사업하시는 분이 임대인이다. 미성년자가 임대인이에요.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막상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다단계식으로 꺾여서 가야 되거든요. 등기부 등본도 조심해야 되는 게 전세가 좀 민감하죠. 지금 최근에 터진 사고가 이 부분이거든요. 전세 사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해결할 수 있는 법은 법적 절차밖에 없고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적인 면에서 보면 양쪽 다 동등한 권리라서 사기라는 말조차도 때로는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미리 막는다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임대인의 직업과 성향을 보셔야 돼요. 등기부 등본을 보는 것도 그 중에 한 방법이에요. 현재 유효한 등기만 출력해서 보여주겠죠, 보통은. 전세 사기 피하고 싶으면 말소 등기까지 올 출력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 전에 지워졌던 것까지. 그렇죠. 대표적으로 전세 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세로 꼬일 수 있는 상황을 막고 싶다면 이런 물건은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게 사업을 좀 빈번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소유자가 1년 이내에 2번 이상 바뀌었다. 또는 공동 등기, 임차인에 대한 권한 행사를 할 때 좀 골치 아파요. 월세일 때는 임차 보증금이 작으니까 신경은 좀 덜 쓰셔도 돼요. 소액 임차인 보호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세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서울이 뭐 억 단위잖아요. 이렇게 되면 뭐 하다못해 전세 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 걸 들어야 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월세를 구하시는 분들이라면 1번, 2번, 세 번째 있는 이 항목들은 좀 비중을 낮춰서 보셔도 된다.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하면 일반 이제 20, 30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항목인데 토지회부에서 보셔야 되는 거는 1번 항목. 이 주소대로 전월세 계약을 쓰시든가 매매 계약서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5번 부분은 이제 매매할 때 좀 봐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면적으로 거래를 해야 되는 것. 갑구에서 보는 거는 소유권만 보시면 돼요.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성년자가 들어있는지 주민번호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이고 만약에 다른 글자가 들어가 있다. 압류라든가 감, 여기 화면에 나오는 뭐 경매 이런 거 있으면 심각해지죠. 이런 건 하시면 안 돼요. 초보자는. 을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은행의 저당, 뭐 사업에 무슨 걸어놓은 거 이런 것들인데 이 부분이 지저분하면 아 우리 집주인이 베테랑이구나.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을구는 전월세 들어가는 분들이 여기까지는 다 보셔야 되는 것. 그러면은 이제 BJ분을 모시고 2부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사실 재테크라는 거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시청자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제일 현실적인 BJ다. 기러기 아빠라고. 아, 맞아요. 제가 지금 저희 와이프랑 이제 딸이 있어요. 딸은 이제 부산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서울로. 일단은 재테크 상식부터 한번 털어보는 시간.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쟁 없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서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경영 전략. 정답은요? 블루오션이요. 블루오션. 회사가 주식을 시장에서 사서 직원들한테 무상으로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4번이 아닐까. 아, 2번이에요? 정답은 2번이에요. 네? 2번. 스톡 옵션은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스톡 렌트는 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죠. 본격적으로 흥국이님의 고민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을 좀 해보도록 네, 네, 네. 하겠습니다. 아이 교육에 신경을 쓰는데 앞으로 어떻게 돈을 모아야 될까요? 대학 보내면은 1인당 4억 원 정도. 그럼 이 돈들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될지 수입과 지출을 살펴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수입이 별풍선 720. 네,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출이 720. 그래서 차액이 지금 1,670원. 네네. 번갈아 하면 혹시 부모님 댁인가요? 아니면 우리 와이프랑 애기. 네네네. 그 네네. 생활비로 450 보내주는 거. 네네네네. 부인께서는 저축하시나요? 재테크? 그거를 사실상 잘 모르겠어요. 단수 나왔고요. 네. 현재 주택을 갖고 계신가요, 그러면? 네, 지금 부산에 있는 건 잠깐 대출도 조금 이제 한 1년 조금 안 남았습니다. 집이 마련이 됐다면 일단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네. 추가로 들어갈 돈이 없어요. 네네. 그 상태면 뭔가 재테크를 해도 좀 편안하죠. 35만 원인가요? 얼마 한 정도? 40만 원 돈 정도 40 될 정도. 것 같아요. 네. 애기는 또 따로입니다. 한 20만 원 정도. 너무 높은데요. 보험은 5하고 똑같아요.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안 맞을 수도 있고 탄력적 조절이 필요한데 지금이 그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럼 이 생활비 네네네. 100만 원은 어디에 쓰시는 건지? 방송을 하다가 보면은 먹방을 또 진행을 할 때도 있고 뭐 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100만 원 정도. 지금으로 봤을 때는 소득 과표가 아마 3분의 1 정도쯤 잡히실 거예요. 100을 번다면 실제로는 한 33 정도가 과표되는 거, 세금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 네.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세금을 내는 거죠. 저나 BJ님 두 분 BJ 다 프리랜서잖아요. 자영업자거든요. 직장인은 들어올 소득이 있으니까 그 소득에 맞춰서 계획이 세워지는데 자영업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더 단디 재테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쌓아놓은- 저축을 해놓은 네. 그런 자산 혹시 있으신지? 별풍선 잔고로 쌓여 있는 게 네네네. 6개월치는 쌓여 있다. 별풍선으로 6개월치를 쟁여놓으나 제가 늘 강조하는 CMA 통장에 쟁여놓으나 서로 똑같아요. 그래서 CMA 통장에 넣어놓고 좀 덜 위험한 재테크를 해나가시면 그래도 은행 이자라도 받아내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견적은 난 것 같고요. 네네. 뭐 심각해요. 저도 알고는 있는데 네, 그나마 다행인 건 아직 영하시고 젊으시고 또 사업을 펼쳐나가는 단계에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좀 그나마 좋은 점인데 몇 가지 솔루션을 드릴게요. 월 200 정도는 일단 재테크를 하셔야 돼요. 가장이시고 아이가 이제 2살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 되는 분이 월 200 저축을 못 하신다면 안 돼요. 그리고 집으로 보내는 돈이 좀 높아요. 합리적인 조절을 하시거나 뭔가 밀당을 좀 하셔야 돼요. 부부 사이에 결정하셔야 되는 게 네. 재테크를 두 분 중에서 누가 주도할 건지를 정하세요. 네. 지금처럼 가시면 안 돼요. 주도권은 둘 중에 한 분이 잡으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흥국이 님이 잡으셔도 될 것 같은 게 약간 결단력이 있어 보이시거든요. 네. 이러면 남편이 하셔도 돼요. 자녀 보험료는 3만 원대로 낮추십시오. 그거는 저희 와이프가 그것도 재테크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 제 와이프가 하고요. 뭐 이런 부분은 제 남편이 하고요. 서로 따로 해요. 생각이 같아야 돼요. 판단은 같이 하시고 액션은 따로 하셔야지. 판단을 따로 하고 액션을 같이 하면 골치 아프죠. 친구 들어왔습니다. 운영자님의 애기 보험료 25,000원. 네, 아주 합리적으로 내시는 거예요. 아주 다이어트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아기가 소중한 것과 보험이나 금융상품 가입하는 건 별개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리모델링 하시고요. 200 재테크하는 부분에서 연금저축이나 IRP는 꼭 좀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족에게 돈을 그냥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달은 200, 어떤 달은 300, 어떤 달은 뭐 냉장고 샀다고 해서 500 이런 식으로. 지금 그 경우예요. 이 경우가 재테크에서 자영업자 재테크는 제일 나빠요. 아직 전성기 안 왔잖아요. 전성기 오고 5년쯤 가거나 10년쯤 가면 이제 전성기가 내려가는데 그때쯤에서 서로 통장 까면 이제 비극 나오죠. 사실 이것저것 막 줄여도 돈 200은 될 수도 있겠네요. 될 수도 있어야가 되는 게 아니라 되셔야 될 분이시라고요, 지금. 계속 상처를 이렇게. 아니요, 편안하게 말씀해주세요. 그대로 가시죠. 네. 제가 죄송합니다. 진짜 많이 네. 배워갑니다. 정말. 오늘은 좀 강하게 나가야 될 것 같아서 네네. 그래요. 30대 가장이세요. 그리고 네. 인생 전성기 바로 직전이시거든요. 네. 이때부터 5년, 10년 안에 바짝 못 땡기시면 그 다음에 진짜 힘들어져요. 200만 원도 가능하다면 하는 건데 저는 좀 더 많이 계속해서 솔직히 우리 나이 50 그러면 많아 보이지만 15년 뒤거든요. 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처음엔 일단 200으로 좀 목표 잡아놓고 네네. 그 다음에 조금씩 강화시키고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해놓고 재미가 붙으시면 네. 그 다음에 좀 달리실 겁니다. 네. 재테크라는 거를 아까 애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처럼 오늘 여기 나온
나오니까 진짜 말 그대로 숨은 돈을 찾는 거잖아요. 찾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해요. 가장이라면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맞아. 네. 네, 그리고 때로는 혼나는 것도 네. 방법 중에 하나인데 아무쪼록 좀 진짜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계기였습니다. 정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네. 또 다른 사연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테이버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너무 고맙습니다.